민주당 우상호 의원, 한국당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상호 의원님 얼굴 옆에 자국은 뭡니까? 네. 아,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 왜 그 얘기, 아, 정말, 왜 나한테만 공격을 해요, 항상? 아니, 눈이 너무 띄어. 내가 이렇게 좋아? 네. 에? 자국이 선명하게 왼쪽에. 아, 죄송합니다. 둘이 두 개가 가지고, 이거 다치셨나 보다. 아, 자세히 지방 보니까. 계속 유세하고다가 네. 늦잠을 잤어요. 주무시다가 우리 일어나가지고. 김어준 공장장님 너무 젊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이 들면 자국 잘 안 네, 없어져요. 저도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외모에서는 계속 밀리더라고, 나이원한테. 네. 오전 내내 안 없어지는 날도 우상호 있습니다. 네, 사실은 본인도 뭐 외모 얘기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왼쪽 뺨에 강한 자국 두 줄기가 가로질러 있습니다. 제가 상첨가하고 자세히 봤더니 베개 자국 같아요. 네. 자, 일어나신 지 얼마 안 된 우상호 의원과 그리고 상큼하게 하고 오신 나경원 의원님. 나오지 말아야지. 안 돼. 자, 일단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 사전투표일이기 때문에 네. 예, 오늘 사전투표 이 방송 들으면서 하러 가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예. 양당 모두 지금 사전투표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적은 조금씩 다르나 예. 지금 어쨌든 행위는 똑같으니까 사전투표 가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판세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투표 동료를 위해서.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큰 변화 저희 없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10 플러스 알파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10 플러스 알파는 보궐 아니 저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 17개 중에 10 플러스 알파 정도밖에 안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저는 오늘은 겸손 모드. 아니요. 저 지난번에는 9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샤이보수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그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년도에도 보면 다 진다고 그랬는데 20% 여론조사 지내는 곳에서도 우리가 이겼잖아요. 네, 네. 김두관, 송영길, 이광재, 안희정.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는 사실은 여론조사가 예전보다 높아졌어도 네. 제가 볼 때는 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10 플러스 알파가 제일 맞는 것 같고 여기 알파가 좀 더 많죠.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네. 마음속에서는. 근데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기초단체장으로 가면 경합적이 굉장히 많아요. 기초단체장, 구청장. 예. 아니 서울은 조금 유리한데 예. 지방으로 가면은 이제 무소속 강세적도 있고 그래서 좀 저희가 조금 제가 엊그저께까지 계속 기초단체장 지원하러 다녔는데 의외로 경합적이 많더라고요. 이 기초단체장이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세운 기록이 155개든가요? 네, 저희가 압승한 적이 있었죠. 2006년 때. 예, 그때는 이제 그때는 박근혜 서울 다 휩쓸었죠. 그때는 박근혜 당시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정치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선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느꼈는데. 예. 이번 선거는 저희 당으로서는 사실은 당의 인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고요. 참 어려운데 저도 이제 지원 유세를 당의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인기가 예. 네, 하여간에 사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할 뻔했네요. 어쨌든 네. 저희가 인기가 없어서 어려운데 저도 이제 뭐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를 많이 다니는데요. 정말 제가 이렇게 지방이나 이렇게 지역에 가서 보면 인물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세한 지역이 상당히 있고요. 또 민주당이 조금 공천을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좋아서 그런지 조금 우리가 뭐 쉽게 표현하면 약간 오만한 공천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예컨대 이제 뭐 수사 중인 지금 수사가 아니라 재판 중인 후보가 있다든지 뭐 각종 정가라든지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공천했더만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아니 근데 이제 재판 중인 거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속적부심으로 나왔는데 재판 중인 후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경제가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가 안 좋다는 부분 체감하시고 특히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또 이제 거기 보면은 사실은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서 저녁은 있는데 돈이 없다. 정말 이제 근로시간 단축해서 새로 나온 구호입니까? 네.
저녁은 있는데 돈이 없다? 아니 그런 말씀들 하세요. 이제 저녁은 있지만 지금 52시간 근로해서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수당으로 해서 한 달 수입을 확보했는데 근로자들이 사실 그럼 투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직 얘기하시고요. 7월부터 시작인데 무슨 아니 7월부터 시작하는 것 때문에 삶이 없다니 뭐 이렇게. 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휴게 시간을 지금 무조건 중간에 1시간 줘야 되지 않습니까? 7월부터예요. 그래서 그 걱정들을 벌써 없어졌다고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벌써 없어졌다고 그런 경제 또 하나는 제가 이거 늘 요새 유세장에서 하는 말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이 한 말. 저 아무리 좋은 정부라도 견제받지 못하면 좋은 정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경제와 견제로 저희도 조금 표를 받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광역단체장은 6+알파가 구시정 입장이죠. 당에. 저는요, 뭐 6+알파인지 3+알파인지 뭐 전 모릅니다. 그거는 뭐 말씀드릴 수 없고 저에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호 의원님 이렇게 궁시렁 합법으로 말씀하시는지 궁시렁 합법인데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다 좋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아니 뭐 얘기할 거는 미리 생각은 좀 하고. 판세를 어떻게 보냐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뭐 경제가 어떻고 뭐 견제가 어쩌고 그런 말씀을. 선거 판세 분석을 해서. 네. 무조건 점쟁이처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점쟁이처럼 말할 수는 없으니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전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나를 보지 못합니다.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하나를. 내가 진짜 느끼는 건데 어떻게 그 저당에서 저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 분은 나 의원밖에 없어요. 솔직히. 다른 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말씀 안 하죠. 자유한국당은 칭찬이신지 욕인지 칭찬이에요. 다른 의원분들은 전체적으로 언론 노출이 적습니다 요즘. 예. 네. 전체적으로. 자기들은 이제 당이 어려울 때 싹 숨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어려워도 그 자기 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태도가 좋아요. 근데 그래도 말은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돼.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 아니 진짜 나 의원은 지금 다른 데서도 나오라 그러면 나오시는 분은 나 의원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기 당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굉장히 불리한 이슈에도 나가세요 보면. 저 이슈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니, 제가 계산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미련하게. 그 자세가 좋은 것. 저도 우리 당 어려울 때 옛날 연류당 때 아무도 안 나갈 때 열심히 나갔거든요. 그때는 내 이미지가 망가지더라고. 그래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당원으로서의 의무야. 제가 옛날에 소고기 촛불 시위 같은 때 그럴 때 굉장히 저희 당이 불리했잖아요. 맞아요. 나가면 다 까먹는다고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그때 이제 확신을 갖고 그건 아닙니다 하고 가서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하여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손해 많이 보죠. 그래도 그쪽 당원들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김어준 이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쪽 당원들은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폭넓게 듣습니다. 진짜요? 예. 워낙 많은 분들이 들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많이 듣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한국당 답담들 그만하시고 이제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은 어느 당이 실제 유리합니까? 양쪽 모두. 그건 사실은요. 전부 자기 당의 열성 지지층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해요. 그래서 저희 당이 한때 처음에 사전투표를 막 독려하면 젊은 층이 많이 하겠지 생각했는데 의외로 보수층도 사전투표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전투표 동료를 이번 선거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자기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투표일이 사실은 이제 주중에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의외로 그 휴일이 아니면 투표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습니다.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 동료를 해야 투표하신 분들이 있어서 서로 사전투표율이 그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분석이 잘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분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출구조사를 못 하니까요. 뭐 투표율을 제고하려고 다 양쪽 정당 모두 이제 사전투표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전투표율 높은 게 어느 당이 유리하다는 것은 분석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꼭 분석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투표일이 뭐 며칠이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투표일이 사실은 3일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께서 이제 편리한 날에 투표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운동도 꼭 그 투표일 전일까지라기보다는 선거운동도 사전투표일 전일까지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미 마음을 정하신 분들은 거의 그냥 편리하게 하실 것 같아요.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지금 답답한 기간인데 굉장히. 아니요, 그거는 제가 볼 땐 잘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네. 정확할 때도 있지만. 물론 장난 많이 치죠,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네.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후유증 때문에 금지시킨 건데 물론 외국은 안 그렇지만 네. 조금 더 여론조사 예전보다는 많이 정확도가 높아졌어요, 사실. 기법들이. 그런데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일주일간 대략 네. 가장 중요하게 마음을 결정하는 기간에 도대체 여론을 알 수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여론이라는 게 사실은 참 이게 여론조사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요새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뭐 네이버나 뭐 포털에 있어서의 그 여론이라는 게 뭐 지금 뭐 조작됐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자체가. 네. 그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선거라는 것은 여론조사대로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후보자들이 막판에 자기 정견을 가지고 만회할 시간도 필요한데 뭐 조금 이제 너무 소위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라 그래서 앞선 사람에게 몰아주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의도에서는 싫어하시는군요. 저는 뭐 굳이 전반적으로. 아니 각 당이 서로 마지막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이 표심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혹시라도 정말 휘말리는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국민들의 정말 양심의 자유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자기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서 서로 그 흐름을 알아요. 누가 더 유리한지는. 그래요? 예. 우리는 모르겠던데 잘. 아이, 일반 시민들.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거 아시면서 왜 그래? 포탈 얘기하시니까 드루킹 특검 어제 임명됐고 그리고 그 어제 매크로 관련해서 또 민주당은 역으로 고발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이제 나 의원이 저를 막 몰아붙였잖아요. 드루킹 때문에 두 번이나.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만약에 2012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선대위가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같이 수사해야 된다. 드루킹 특검에서 이 둘 다 드루킹과 최근에 불거진 그 드루킹이라고 하지 말고 네. 매크로.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네. 특검에서 이 최근에 불거진 매크로. 아니 내가 그때 내가 공보단장 했는데 내가 사실 그때 정말 내가 수상했어요. 내가 이정현 수석하고도 그때 막 그 공보단장 서로 하면서 막 싸운 적이 있는데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더라고. 근데 그래서 야 이거 좀 뭐가 이상하다. 그거 얘기하면 제가 딱 보니까 경남 선거가 급해지긴 급해졌다. 저는 선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남 선거 때문에 경남 선거가 것이다, 이게? 급해지긴 급해져서 또 지금 음모론이. 이걸 꺼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누가 들고요. 꺼내요? 언론사들이 다 제보받아서 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거는 뭐 고발도 했고 하니까 명확하게 좀 밝혀질 건 밝혀져야 되겠죠. 드루킹 특검에서 둘 다 다뤄야 하느냐 아니냐. 다 같이 다뤄야 돼요. 아니 그게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어려울걸요. 제가 이렇게 특검법을 보니까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검법을 개정해야죠. 아니 왜냐하면 특검법은 이미 통과가 된 거니까 하고 싶으시면 이제 나중에 뭐 새로 아니 그러면 검찰 특검법을 수사를 해야 하게 돼 될것 있는데 같아요. 검찰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같은 사건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이거는 검찰에서 하고 이건 특검에서 하면은 좀 어색한. 우린 아니. 검찰에서 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 근데 특검법에 따르면 그게 안 돼요. 아니, 법을 바꾸면 되지 무슨 법 안 해봐. 법을 개정. 이미 우리가 통과했잖아요. 아니 특검 대상에 추가하면 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건 특별검사의 수사 저는 대상이 이런 거예요. 아니 이거 드루킹 가지고 특검 가지고 막 주장하시던 분들이 왜 목소리를 낮추냐고. 아니 똑같은 사안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 하시는데 이건 네? 사실 경남 선거가 급하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급하죠. 경남 선거 사실. 경남 그래서 그런 것 선거 같더라고요. 내가 그저께 보니까. 갔다 왔는데 어제 네. 제가 볼 때는 거기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단일화는 안철수 김문수 단일화 물 건너 가는 거죠. 아니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그 단일화 물 건너 갔죠.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이제. 네, 지금 이제 오늘인데 투표하는데 뭘. 오늘인데 물 건너 갔죠.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 선거는
단일화는 지금 이제 사전투표 시작했으니까 이미 건너간 거고 이제 경기 선거가 요새 관심이더라고요. 네. 남경필 경남 이제 선거가 관심이라며요. 아니 경남하고 경기예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럼 경남은 나경원 의원님이 우상호 의원님에게 어려워져서 공격하십시오. 그런 거고 예, 예. 경기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제가 보니까 음성 파일 들으신 분들은 안 찍으시겠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거 하나만 해도 도덕성에 여러 가지 근데 문제가 그걸 한 달간 있었는데 그렇게 공격을 하셨는데도 플러스 지지율이 48% 50%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시길래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제가 이제 뭐 아니, 여론조사 본인도 옛날에 신뢰도에 나한테 뭐 대해서 네거티브 해갖고 자기 떨어졌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고선 똑같은 얘기를 해 왜? 한번 선거 결과를 보시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다 이제 여배우 사건까지 이제 이거는 김영환 후보가 공격하던데 그래서 그거 한번 좀 근데 제가 볼 때는 보면은 좀 그거 다 이제 약간 해명이 많이 잘 돼서. 경기지사가 많이 선거가 굉장히 핫한 선거가 될 것 같고요. 많이 그러면 유권자들이 경남과- 마음 경기. 경남과 경기를 네,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은 근데 서울은 사실은 제가 서울시장 안철수 경선하면서 후보가 보니까요. 네. 이번 선거가 특이하게 무슨 이슈를 제기해도 잘 이렇게 영향을 잘 안 주더라고. 글쎄 이게 저는 큰 흐름에서 뭐 보면 아마 대통령의 평화 이제 지금 흐름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지난번 뭐 제가 여러 가지 저도 큰 경남과 선거에 경기가 뒤집어진다? 예. 경남과 경기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솔직히 합시다. 아니, 서로. 정말 아니 궁금해서 묻는 민주당 그거를 내에서 그런 것 같던데. 원하시는 건데. 그리고 에이, 서울은 제가 보니까 단일화가 안 물 될까요? 건너가면서 네. 이제는 그래도 뭐 미우나 고우나 야당 그래도 제일 야당한테 표를 몰아주지 않을까. 당대당 통합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런 가능합니까? 근데 아니 당대당 통합 저는 어쨌든 보수 통합은 뭐 새로운 우파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파가 전체 통합이 되어야 근데 된다고 안철수 대표는 생각하는데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요. 새로운 정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 뭐 이런 거 아니 아닙니까? 새로운 가치를 같이 하는 우파 통합은 필요한데 지금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지금 뭐 바른미래당은 뭐 우파인지 또 뭐 아닌지 뭐 그 안에서 또 저희 당 보고 적폐 세력이라 그러면서 무조건 우리한테 양보하라니까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가능합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계속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쪼개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세력들 중에 자유한국당이 입당할 세력이 많기 때문에 지방선거구에는 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된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바른미래당이 아닌데, 바른미래당이 계속 존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공천 갈등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뭐 존속이 가능해요. 아,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의회에서 보수가 저희가 그래도 민주당을 아니에요. 견제할 수 있는 의석수를 저 가지고 인정합니다.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제가 나라가 잘 능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려면 이런 거예요. 보수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돼요. 저도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정계 개편 노력하겠습니다. 얘기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정계 개편이 아니라 보수가 그 보수의 대표 주자부터 보수의 큰 세력이 거듭나야 돼요. 네, 그렇게 대한민국의 하려고 정치는 저도 그렇게 보수와 생각합니다. 진보의 두 바퀴로 굴러가야 되는데 정말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거듭나서 다시 이 정치를 재구성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뭐 자유한국당 이번에 망해야 돼 이런 분들 계신데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그 힘은 좀 아니, 주셔야지 결론이 항상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할 가는 수 거예요. 그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심판을 받으시고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 보수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방향을 잡는 필요는 있고 거기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좀 기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경원 의원님은 어쨌든 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는 예상하시기로는 바른미래당의 공천 갈등 때문에 헤어져서 갈 곳이 자유한국당 본가밖에 없지 않냐 그런 일당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는 안 되겠죠. 저희도 열린 정당으로 해야 되고 바뀌는 정당을 해야 되겠죠. 이제 아마 선거가 끝나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목소리, 개혁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요. 홍준표 대표가 또 다시 당권 도전하신다는 설이 화다던데. 아니 그러면 뭐 만약에 전당대회가 있으면 열심히 다시 저희도 당내의 변화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죠. 근데 당내의 이 갈등을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릴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이번에 저희 당이 적어도 최소한의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저는 3번 찍으면 사표다. 그래도 2번에게 힘을 몰아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당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박신박같이 무슨 선거운동.